자, 307페이지 봅시다. 자, 첫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거 머릿속에 좀 잡아놓고요. 그럼 제3절 무슨 사항이죠? 등록사항이 있네요.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거기 좌측에 우측에 한번 봐봐요. 방주. 방주 자리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예요. 필지. 자, 필지의 구성 요소는 애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절 이야기했던 봐봐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저는 마포 쪽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이에요? 신수동.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뭘까요? 이렇게 써놔요. 이제 소재, 그렇죠, 소재. 369가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대가 뭐예요? 지모. 그 다음에 이제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경계, 그렇죠, 경계. 여기 X축, Y축이니까 경계점, 요게 통상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예요? 6개. 6개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 감고요, 눈 뜨고요. 눈 뜨고요. 그러면 첫자 따서 강사들이 첫자 따서 요렇게 오라고 그래요. 소, 지, 면, 경,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다 봐봐요. 참 제가 무턱대고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이 암기지만 법에서는 뭐가 있어요? 봐봐요. 원칙과 뭐가 있죠? 애가 있어. 원칙은 뭐예요? 이해, 애는 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해할 부분과 암기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부분. 이게 바로 요령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 좀 합격 좀 해봐요. 다 합격해봐요. 다 좀 합격해봐요. 100%. 근데 그러니까 요령을 필요해요. 요령. 공부는 요령이라는 거니까 요령.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본서 나올 때 정리 정돈을 할 때 뭘 찾아야 돼요? 이해 부분과 뭘 찾아요? 암기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암기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애외. 애라는 것은 뭘로 표현돼요? 읽어봐요. 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막 설명해놓고 단. 세 자로,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읽어봐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다만. 세 자로 건치면 그러나. 그러면 다섯 자로 건치면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암기하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시험은 70%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외적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본서를 정리정돈할 때 뭐예요? 원칙과 이 부분을 뭐예요? 정리해 두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의 연습을 하라고 예외적으로 이런 것은 이거는 애우라는 거구나. 애우라는 거나.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죠. 그러면 전부 무슨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의적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계획표를 짜봐서 이번에는 내가 공법을 외우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공법을 외우겠다. 계획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자꾸 밀어놓으니까 이야기해. 밀어놓으니까.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죠. 근데 중개사법이 봐봐요. 올해 뭐 어떤 학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이 캡이야, 캡. 제일 뭐 캡장이야. 그래요. 왜? 역대적으로 공인중개사 두 번째로 중개사법이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건 뭐 다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 그만큼 중개사법이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공부하는 요령을 좀 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연산기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자,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여기에서 그러면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출발하죠? 지번. 그럼 그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1번에 지번이 기다려. 자, 그러면 지번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지번은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딱 지번. 지번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이름이라고 써놔요. 이름이라고 딱 써놔요. 그럼 사람한테도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읽어봐요. 그러니까 국합성이잖아요. 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소리 성자야. 여기는 갑옥갑자고. 우리 애삼촌 이름이 뭐냐면 봐봐요. 애삼촌 함자가 박자 성자 갑이에요. 그래서 애삼촌이 신고하러 갔어요. 출생신고.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 본인 이름 거꾸로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성이가 돼버린 거야. 갑성이. 아마 요 성자를 좀 이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기에 뭐 이룰 성자를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성자가 무슨 성자를 썼어요? 소리 성자. 그래서 소리 성자. 그래서 각구 선생, 각구 선생. 그래서 공시법 선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을 정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큰 자, 요 대자가 들어간 이름은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을 기를 죽이는 거거든. 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중에 누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이 대자가 들어간 거 큰. 그래서 제 아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려고 그랬어요. 국어산이라고 지려고 그랬더니 그 산이 바로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호가 그 산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크대요. 그러면 이름이 크면 몸무게가 떨어지는 것보다 기가 죽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이름 적어와가지고 뭐예요? 구도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도혁 그러니까 이 도자가 무슨 도자냐? 제가 한자를 했죠. 길도자고 가죽혁자가 돼. 혁명혁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주니까 뭐예요? 이 근거가 뭐예요? 혹시 요거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사를 다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토지에도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집안이야. 그러면 집안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별표가 몇 개? 5개짜리야. 그러니까 별표도 좀 깔끔하게 좀 해봐. 별표를 5개라고 해놨으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얼마나지? 지금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좀 배우라는 거야. 별표가 몇 개예요? 5개. 그럼 별표가 5개라는 것은 반드시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지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번은 그러면 별표를 5개 딱 해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지번을 잡았으니까 지번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지번의 결론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369잖아. 369. 369가 뭐라고 그랬죠? 지번. 그러면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번호. 그러면 이제 이걸 믹싱을 해봐야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자꾸 떠들어도 돼요. 입에서. 그러면 이제 지번의 개념을 그냥 갖지 말고 관계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그럼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지번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필기를 할 때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요 옆에 좌측 우측 날개에다가 이렇게 용어라고 써놓고 용어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그럼 지적 공부에 자기가 필기를 딱 해놓으라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자꾸 연습을 어디에다 하냐면 지번 바로 옆에다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좌측 날개 옆에 지번 요 쭉 따라가서 요 뭐예요? 요 옆에다가 딱 정리하더라고. 석간을 그렇게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이렇게 딱. 자, 그러면 지번의 개념. 그러면 이제 지번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지번이란 그러면 자기가 분석해야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번은 사실이죠. 그러면 아까 다시 연결해보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가서 키워드가 어딘지 봅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지적소관청이. 거기가 중심키네. 지적소관청이 거기만 줄 쳐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번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올해 지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틀린 지문에 고그 지문이 하나 출제됐네. 읽어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어때?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거기 지적소관청 그 자리에다 밑줄 하나 딱 끊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밑줄만 봐도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방에다가 뭐예요? 온 사방에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하나 필기하는 습관, 포인트를 잡는 습관,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포인트 잡았어요.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지번이 지번이지 그러지 말고 지번이란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라고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지번이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쓸 필요 없이. 자, 몇 필지? 한 필지, 두 필지가 되죠. 369.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뭘까요? 지번이죠.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탁구를 칠 때 한 사람이 치면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 남녀가 치면 혼합 복식, 혼합 복식.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치면 복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는 건번 번자 써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이걸 번번이라고 그래. 번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일로 가니까 이게 뭐예요? 부번이네. 부번. 그럼 자기가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봐요. 집어는 번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그러면 단식 집안, 복식 집안. 단식 집안. 요거는 복식 집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읽느냐? 다시 편의상 저는 다시라고 읽지만 문제 풀 때는 읽어봐요. 의. 그래서 법적으로는 369의 1 이렇게 읽어야 돼. 뭐 혼합 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요 앞에다 산자를 표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일반 토지 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집은 앞이야, 뒤야? 앞에 뭘 붙여? 산. 그럼 작년, 재작년 문제예요. 집안 앞에 임자를 표기한다. 어때? X. 집안 뒤에 그러면 집안 뒤에 산자를 표기한다. 어때? X. 집안 앞에 뭘로 표기한다? 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서 이제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집어는 일단 2번부터 하죠.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요. 자,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에 뒤에요. 앞에다 줄 한번 꺼놓고 산자 줄 한번 꺼놓고 그럼 세 군데가 딱 줄 그어놓으면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자, 앞산. 그럼 요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집어는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죠. 집어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집어는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죠.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D에 산자를 표기한다. 어때? X. D가 아니라 앞은. 그러면 과거에는 앞에 임자를 붙인다. 어때? X야. 그러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야 토지대장 지적도야. 임야대장 및 임야도라는 거. 그걸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은 집어는 부번과 부번,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거기다 읽어 줄쳐놔요. 의라고 표시한다. 17회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 읽는다? 의에다가만 줄 한번 딱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1번이 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1번은 그 옆에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놔봐요. 자, 그 옆에다 참고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요 1번 동그라미 1번 쭉 가서 거기 방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써놔요.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 자, 깔끔하게 한번 연습을 쓰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기자가 이제 자, 기자가 무슨 기자냐? 요 기자가
시작이라고 써놔요. 시작. 자, 기자가 시작이라는 의미야. 시작. 근데 이제 그러면 시작인데 자, 그럼 봐봐요. 자, 한자를 공부하실 때 이거는 쓸 필요 없죠. 뭐가 있어요? 직역과 의역이 있어. 직역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의역은 뜻을 해석하는 게 의역이야. 근데 원래 요 기자라는 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일어날기야. 일어날기. 근데 의역을 하게 되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북동 기본식이라고 딱 써놔요. 북동 기본식. 그다음에 이제 북서 기본식. 자, 북서 기본식. 자, 그러면 힌트를 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딱 줘놓고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한자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읽음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일어날기, 의역을 하게 되면 시작. 어디에서 지번을 부여를 시작해? 북동쪽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네. 어디에서 이거는 시작해? 북서쪽에서 시작하는 게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기준들이 없다면, 자, 그러면 경우의 수들은 참 많이 나와요. 자, 동전을 던지는데 앞뒷면이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주사위는 6개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봐봐요. 자, 권리 의무. 자, 권리 의무. 요거는 쓸 필요가 없겠죠.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란 또 까먹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적지 마시고 앞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어 번호를 지난번에 한번 붙여봤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요 3번은 뭐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원칙이야, 얘야. 원칙. 요거는 예외. 그러면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요게 무슨 건? 이게 형성건이라고 그랬죠. 형성건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이에요. 그러면 이 형성건의 개념을 좀 암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지난주에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러면 형성건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항상 이맘때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요거는 뭐 쓸 필요 없이 봐봐요. 뭐 우리가 이야기해서 항상 이맘 넙새바람을 이야기해. 이맘때 넙새바람은 뭘까요? 넙새바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중학교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선생이나 중학교 선생님한테 뭐예요? 넙새바람. 넙새바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넙새바람이 왜 나왔는지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표시예요? 방위 표시죠. 요점은 동, 여기 서, 여기 남, 여기 뭐요? 북. 이게 방위 표시죠. 자, 그러면 자, 옛날 말로 한번 해봅시다. 옛날 말, 고어죠. 고어가 뭐예요? 옛날 말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 뭘까요? 이게 찼고 매서운 바람. 그래서 노바람이라고 그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벽에 분다 해서 새바람이라고 그래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파람이라고 그러죠. 마파람. 옛날 말로. 자,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시원한 바람은 무슨 시원한 바람. 하여튼 이 광고가 다 애들 다 망쳐버려. 그래서 침대는 가구 침대는 봐봐요. 애들한테 요즘 물어보면 뭐예요? 침대는 자 가구죠. 근데 우리 침대는 뭐라 그래? 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학이다. 해커서는 해커스는 영어다 이게 영어가 이제 해커스가 이제 영어 쪽으로 많이 간 거니까 해커스 그러면 애들이 다 영어라고 그래 영어.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몇 년 만들어진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해커스 그러면 뭐예요? 영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부
해커스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해커스 하면 영어야. 그죠? 근데 앞으로 해커스 하면 공인중개사 이게 돼. 그래서 광고. 이 광고가 엄청나다라는 게 이 광고빨이라는 게 광고빨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 진짜 광고를 많이 해두면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낀다고. 진짜 이 광고 지금 뭐예요? 모 기업에서 지금 뭐예요? 광고를 몇 억을 써요? 약 100억을 쓴다고. 100억을 넘게 쓴단 말이에요. 온 사방에다가. 자, 그러면 뭐예요? 침대는 가각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시원한 바람, 이게 아니라 한이바람이야. 한이바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떠봐요. 뭐라고 써놨죠? 넙새, 그렇죠? 넙새. 그러면 넙새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다?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 넙새 바람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붙일까요? 그럼 북동 기반식이라는 것은 지반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야?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지반을 꺼맺는 거야. 그러면 저는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저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나오는데 뭐예요? 중국 사람 이거는 좀 양반이에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이래요. 베트남. 뭐 베트남 요즘 잘 나가요.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뭘까요? 박항서 씨요. 박항서 씨. 뭐요? 공항 가서 보자마자 박항서 얼굴이. 그러면 왜 지금 베트남은 온갖 사진이 99.8%가 바로 박항서야. 박항서. 온 사장에. 그러니까 온 사방에 공항 들어서면 편말에 또 박항서 사진 크게 나와 있죠. 가게를 딱 들어가세요. 전부 가자 옆에 누가 있어요? 박항서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우리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요령을 펴야 됩니다. 얼마나 박항서가 한국에서 뭐예요?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는 그러면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요령을 피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제가 중국 사람이라면 칠판을 어떻게 썼느냐? 이쪽부터 써들어가. 이쪽으로 써가요. 책을. 그럼 저는 무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쪽에서 지반을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지반을 꺼내는 게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북동 기반식은 어디 문화권? 여기에다 이제 필기를 해야죠. 한자 문화권. 한자라고 이제 써요. 한자. 좀 필기해서. 그럼 북서 기반식은 요거는 한글, 아라비아 문화권에는 무슨 기반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반식. 그러면 북서 기반식이라 북서쪽에서 지반을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반을 꺼내는 게 무슨 기반식이다. 북서 기반식이야. 그럼 올해 이제 틀린 지문에 요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저희가 금치산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북서 기반시랑 남동에서 끝났죠.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에서. 그렇죠. 어디로 지반을 꺼내는 거야? 남동쪽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반식이다? 북서 기반식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봐요. 지반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안에 줄 한번 딱 그나야죠. 좌측 들고 무슨 기반식이다? 북서 기반식. 그러니까 의미를 아니까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 기자가 무슨 기자다? 시작할 시작. 그럼 어디에서 시작한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지반을 꺼내는 거. 이게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이에요. 그럼 작년에 봐봐요. 지번이 3개 지문이 나와서 1번 제가 가로 1번 한번 봐봐요. 다시.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제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어때? X. 그게 틀린 지문이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때? X. 틀렸던 면이 됐네요. 그럼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돼.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무슨 대장이? 임야 대장 및 임야도. 거기에 3개 지문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틀린 지문으로서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을 가보죠. 가로 3번. 가로 3번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찾았어요. 예, 거기에 이제 가로 3번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거기 앞에다 별표 3개를 딱 잡아놔요. 별표 3개.
가장 앞에다 해요. 앞에다 필기하는 뒤에 하면 또 지점을 하니까 오늘부터 필기하는 연습도 배워야 돼. 정말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것도 뭐 좀 요령이 있어야 돼. 자, 별표 몇 개? 세 개. 영원한 별표 세 개. 자, 그러면 지번을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개만 오늘은 두 개만 해보죠. 자,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신자.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등. 자, 요것도 이제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해. 그러면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전환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놓고 같이 외워봐요. 등신. 그래서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그렇게 이제 필기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자, 외우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꼭 뭐 한 번 들어놓으라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자, 신규 등록 몇 자? 네 자. 그러니까 등록 전환도 몇 자? 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네 필지를 생각해. 네 필지. 자, 쓸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기동량만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369고 여기가 369고 여기가 369, 369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네 필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요 빗금 친분이 뭐냐? 새로 생긴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새로 생긴 땅이니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째? 369. 그러면 자, 여기 번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번번.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은 어떻게 부여하라고 그러냐? 임대업토지에 번번에 부번을 부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임대업토지가 몇 번? 369. 그러면 369-1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얘야. 원칙.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화 시킨다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원칙, 임대업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369, 369. 원칙은 뭘 붙여야 돼? 369-1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 지역의 지번을 찾아봤더니 이게 마지막 지번이었어. 최종 지번이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인접 토지에 번번을 부여하지 말고 요 다음 번번으로 몇 번? 370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69다.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 만약 여기에 최종 지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 370으로 부여하라. 이게 규정일 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369-1234다. 그러면 원칙은 369-1235를 부여하나 여러 필지로 나눠졌을 때 만약 여기에 최종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 370으로 어디에 규정해놨느냐?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해놨거든. 그러면 법률에 규정해놨으면 외워서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가서 이제 밑줄을 한번 꺼볼까요? 자, 원칙. 그러면 거기에다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거기까지 줄을 딱 꺼놔봐요. 자, 거기 이제 그러면 이제 법률에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보자고요. 원칙 뭐라고 했어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등신이잖아. 그럼 원칙은 뭐 해봐요? 인접 토지에 뭘 붙여라? 번번의 부번. 그럼 뒤로 가볼까요? 자, A종으로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경우 거기에다 줄쳐놔야죠. 읽어봐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거기까지만 아무데나 줄쳐놓지 말고 다시요. 뭐라고 생각나서 읽어봐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 거기까지.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줄쳐놔봐요. 최종 지번일 때. 자, 그러면 대상 토지가 이미 떨어져 멀리 떨어져 줄쳐놔봐요. 여러 필지 바로 밑에 줄쳐놔봐요. 그러면 자,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주는 게 뭐가 있다? 읽어봐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읽어봐요. 어디에 거는 거예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암기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채자 동그라미, 채자 행강편 이제 자기가 정리하는 거야. 채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여.
앞으로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얘네들은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그러면 여기 좌측 방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러면 암기 이렇게 놓고 암기 단축키가 이렇게 해서 읽어봐요. 그 다음에 멀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멀려.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기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뭘 부여한다?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코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외워져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암기에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 채멀려. 그렇죠. 채멀려. 그러면 작년에 거기에서 지문이 하나 출제됐고요. 작년에 뭐가 출제되느냐? 2번에 분할이 출제됐어요. 분할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분할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 할 필요 없고요. 이번 달에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그렇죠, 한 필지. 자, 369예요.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기는 369-1.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369를 두 필지로 분할할 때는 뭐예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쓴다라는 거야.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쓴다.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이해를 하셔요, 요거는. 자, 여기가 뭐 있어요? 7이 있죠. 7. 자, 7이 있고 여기가 7-6이 있고 여기가 7-8이 있어요. 그럼 7을 세 필지로 분할해 볼게요. 그럼 분할 전 집어는 아까 그대로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연습했으니까 번번이 부번이 번번. 번번의 최종 부번을 하나 줘. 그럼 번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이 읽어봐요. 7-6이잖아. 그러면 7-1부터 7-5는 딴 데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몇 번이? 자, 그러면 최종 여기가 봐봐요. 번번의 최종 부분이 여기네. 뭐야? 7-8이네. 그러니까 요 8 다음 부분으로 몇 번을 부여해? 읽어봐요. 7-9, 7-10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읽어봐요.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부여해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외울 필요도 없이. 자, 부여해볼까요?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자,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죠. 10이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7, 10-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뭐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외워지느냐? 봐봐요. 외울 수가 없어. 며칠 지나 한 번 뭐 있으면 다. 자, 분할 그러면 원칙. 아까 생각해봐요. 분할 그러면.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게 외워지면 괜찮은데 하루아침에 될 일이냐?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걸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봐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잘해. 여기가 만약에 3-6이다. 여기가 3-7이다. 여기가 4다. 그러면 3-6을 세 필지로 분할해 볼까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썼죠. 3-6. 번번이야, 부번이야. 번번의 최종 부분이 몇 번으로 나와 있어? 7. 그러면 읽어봐요. 3-8, 3-9. 이게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안 보고 자기가 외워줘야 돼. 자, 분할이란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부여해줘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애가 어떤 측면의 애냐 한번 볼까요? 자, 7이에요. 자, 이렇게 주거가 있다고 생각해봐. 주거가. 자, 원래 분할하면 몇 번이 되죠?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하면 7, 7-1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7-1이 돼야 되겠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본인이 만약에 이 부분에 가서 지적 공무원한테 저 지번 좀 결정해 주세요.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하면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 주소 또 외워야 되잖아.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7을 부여해주고 7-1로 부여해주는 게 낫겠죠.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기득권이란 이님이 얻은 권리는 보호받는다. 이게 무슨 권리? 기득권이 되거든. 그러면 제가 그러면 분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적 공문이 이렇게 분할해주면 얼마나 좋아? 7, 7-1 이렇게 부여해야 되죠. 그럼 읽어봐요.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기억에 가서 원칙 한 필지지만은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줄 치는 것도 능력이니까 이제 분할 전 지번 거기만 딱 줄 쳐놓고 나머지 필지는 거기 줄 쳐놔봐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 거기 줄 쳐놨어요. 그러면 영어는 이제 외워둬야 돼. 작년에 2점, 올해 2.5점짜리야. 다음 중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그 기억이 올해 2.5점짜리라는 거예요. 자,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면 거기 A 조건으로 주거 사무실 줄 쳐놔봐요. 주거 사무실 키워드 찾았다. 자, 그 다음 쭉 가니까 우선 줄 쳐놔봐요. 그러면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요거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병도 쭉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 일단은 굉장히 워밍업을 한번 한 거고. 그러면 지번 우리 분할에 있어서 지번 부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바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해 갈 건가. 그거는 법률에 규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이제 요 정도만 해놓으라고. 지번은 뭐예요?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 그러면 지적인 3요소에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걸어와서 지번이란 또 까먹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하면 되니까. 일단 지번의 개념만 이번 달. 나머지는 무슨 동량 해놔요? 기동량만 해놓는 거야. 기동량. 그래서 지번의 개념은 꼭 잡고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몇 개다? 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4번을 가서 한번 읽어볼래요? 가로 4번에 무슨 변경이 나와요? 오른쪽. 지번의 변경이 나오죠.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번 변경. 자, 쓸 필요 없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번.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사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에는 이제 이것부터 머릿속에 확고부당하게 박으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지번 변경, 가로 4번의 지번 변경 그 옆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그려봐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대장 그러면 이렇게 대장은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그래서 자, 지난 두째 시간에 엄청나게 했죠. 지적.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일단 써가면서 자기가 숙지를 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거서 이렇게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자, 2개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그려봐요. 두 필지 딱딱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보죠. 자, 요 필지도 지번이 얼마예요? 369. 요것도 369. 그러면 토지 대장도 지번이 369고 토지 등기부도 369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써놔요. 자, 370으로 지번을 변경을 가져왔다. 370으로. 70으로. 자, 그러면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뭐가 중심이냐? 대장이 중심이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봐요.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되는 거네.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후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 알려줬는지 볼까요? 자,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해? 또 까먹었다. 지적소관청에서. 요거는 등기소에서.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라고 그래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이에요.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다를 알릴 촉, 알릴 탁 해서 뭐예요? 이걸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즉 우리 등기소 등기관이 이렇게 370으로 바꿔서 상호 일치시켜준단 말이야.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뽑아왔네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읽어봐요.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는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에 먼저 바뀌어. 그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야.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써봐요. A. 요거라고 A라고 써봐요. A. 요 관계를 머릿속에 이제 따져놓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A고, 그러면 토지 대장도 A라는 거네.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자가 요렇게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어떤 관계냐?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어디서?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여기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필통지라고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주면 이렇게 해서 B에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관계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표기를 해서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숙지를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그럼 선대장 후등기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 그래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등기 촉탁이에요. 이번에는 등기 권리관계가 먼저 바뀌었어요. 그럼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럼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가 매단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이원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자기가 다 머릿속에 정립이 됐으면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해 먹어봐요. 활용을.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병.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저를 보지 말고요. 합병의 개념을 한번 숙지해봐. 합병의 개념.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몇 필지로 합해서요? 한 필지로. 그러면 면적도 달라졌죠. 예, 경계도 늘어났고 경계도 줄었고요. 좌표.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합병은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적탁. 그렇잖아요.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뭐라고 그래? 등기 적탁이라. 등기 적탁.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볼까요?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소유자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소유자 변경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때 X 지문으로 올해 출제가 된 거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 2.5점짜리 봅시다. 올해가 2.5. 그러면 신규 등록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울신. 그럼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제가 이게 나온다고 그랬거든.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가 작년에는 나온다고 그랬고 올해는 뭐 이게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신규 등록 시 자, 등기부를 첨부한다. 한번 따져볼까요? 상식적으로 요 문제가 올해 2.5점짜리거든. 자,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OX, X.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다음 중 토지용 및 지적 정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3번 지문에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야? 새로 올신.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작년에 2.5점, 올해 2.5점짜리잖아. 요거는 작년에 2.5점짜리고. 자, 그러면 선생님, 느닷없이 집안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왜 튀어나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집안 변경 시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적탁. 그래서 거기 줄을 한번 봐봐요. 아까 적어놨더니 아까 거기 1번을 봐봐요. 좌측 방주에 우측 방주에 같이 읽어볼까요? 등기 적탁은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만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는 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언제 발생한다? 사실관계의 변동. 이거는 빨리 외워줘야죠, 본능적으로. 그럼 다시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요거 잡아놔야 돼. 자, 나머지는 설명 하나 더 듣고 가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가게. 자,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369. 뭐예요? 집안이죠. 그러면 369가 요 370으로 변경을 했어. 권리가 바뀌었어? 사실이 바뀌었어? 사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고. 야, 요게 뭐예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측량해야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 변경 시 면적 적정의 대상이다. 어때? X. 측량할 필요가 없다. 왜? 경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울 게 몇 개 없어 따지고 보면 제가 애우세요 이거는 애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참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럼 빨리빨리 애우두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뭐냐? 애울 필요 없이 등기소에 알려준다.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라. 자, 그러면 거기 1번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간단하게 줄이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거는 뭐가 먼저 바뀌는 거야? 선, 대장, 후,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야. 등기 촉탁. 그럼 오늘 이제 개념 하나 이제 잡아냈네요. 개념 하나 잡았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복수. 토지의 표시에는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 각각은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 그래? 지번이야.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외워져.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하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실 때 한자 공부를 하실 때 의역도 있고 직역이 있어. 그러니까 한자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법도 잘해. 법도 잘해.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4, 5년 전에 사당에서 수강생이 있어요. 수강생이 있어요. 봐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빨간색으로 입고 와요. 이 사람이 빨갱이 아줌마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붙여놨는데 빨갱이 아줌마야. 빨갱이 아줌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빨간색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2달 만에 민법이 몇 점 나오느냐? 80점이 나와요. 이제 모의고사 몇 월 달에 왔냐? 3월 달에 와서 3, 4 이렇게 공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80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근데 찾아보니까 탐방해보니까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직업이에요. 직업이. 뭐라고 써놨어요? 일어 번역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 번역사라는 것은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 한자를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인은 봐봐요. 일반인은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척탁. 등기 척탁이 뭘까? 등기 척탁. 그분은 그러면 이 척자를 한자를 안다고 알릴 척 알리탁이야.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걸 간단하게 등기 척탁이거든. 그러면 등기 척탁은 그러니까 무슨 관계 맺노? 사실관계. 그러니까 직업이 무슨 번역사예요? 일어 번역사. 그러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빨래하다가 애 키우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2달 동안 머리를 자꾸 뭐요? 물렁물렁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요. 머리를 자꾸 만져줘. 물렁물렁하게. 지금 머리가 굳어져 있다라는 거야. 콘크리트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고 주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실수한 사람들은 올해 조금 공부해서 올해 떨어진 사람은 슬퍼하거나 괴로울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 배운 거, 기존에 배웠던 걸 써먹어 주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고가 굳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자꾸 머리를 주물러 달라는 거. 그리고 쉬는 시간에 혹시 뭐 1시간 지나면 뭐 너무 앉아있지 말고 저 뒤에 가서 허리 좀 이렇게 돌려줘요. 습관 들여야 돼. 공부를 안 하다가 허리를 앉아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서 허리도 돌려주고 막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달은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습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개념이 이제 나왔죠. 왜 잘하느냐? 이 사람은 한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80점 이상이 나온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저보다 한자를 더 많이 알아. 왜? 일어 번역사거든. 일어 번역사.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만 개념 잡아놓으라고. 자, 두째 시간 마무리하고 쉽시다. 7번이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아까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기자가 무슨 기자? 시작. 그러니까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건맺는 거. 그게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자, 대장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식?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뀐다는 사실관계가 먼저 바뀌면 후에 등기부가 바뀌어. 그럼 분할은 사실이야 권리야? 분할은 지번이 늘어났잖아요. 권리는 사실이죠. 그러면 분할은 선대장 후등기 무슨 척탁? 등기 척탁. 등기 척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니까 올해 요 지문으로 나왔고요. 요 지문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